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입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아주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찍겠다는 사람보다 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이런 심리가 연동될 때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입니다. 한때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이 힘을 받는다 하는 몇 가지 조사가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아는데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는 한국갤럽 조사는 부정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면은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아래쪽으로 당겨서 이번 총선에서는 부담이 된다. 대통령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는 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적으로 본다 33%, 부정적으로 본다 59%. 이 3대6 구도가 지난 한 2년 동안 그냥 고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이 34%인데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냥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 추세도 1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23%, 한동훈 22%, 이낙연, 홍준표, 이준석 각 3%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조사가 이겁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 여당이 다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35%입니다. 아니고 야당이 다수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51%입니다. 35대 51입니다. 그 차이는 16%포인트 차이로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16%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3%인데 잘못하고 있다가 5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5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경북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금 충격적이죠.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41%, 잘 못하고 있다가 53%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결정할 수도권에서 보면은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3%, 못하고 있다가 57%나 됩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1%, 못하고 있다가 63%입니다. 의석수가 반에 육박하는 이 수도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2대 1입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50%를 넘는 연령층은 70대 이상뿐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 수도권에서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7%입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37, 뭐 같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는 곳은 그 이외에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당 지지도로 보면은 내년 총선은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하느냐,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하느냐, 이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거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 35%,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 51%입니다. 서울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가 35%인데 야당 다수 당선을 원한다가 49%나 됩니다. 인천 경기에 가면은 여당 다수 당선 34%, 야당 다수 당선 53%입니다. 다만 대구 경북에 가면은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50%,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 31%입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에 가면은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가 42%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당선되어야 된다, 45%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도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대구, 경북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이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다른데, 자신을 보수라고 평가한 사람들은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65%입니다.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 27%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전체의 한 30%는 야당 쪽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다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야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6%나 됩니다. 아니다, 여당이 당선되어야 된다, 27%.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자신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압도적으로 반윤석열, 반국민의힘입니다.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보층이 83%, 여당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 9%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분열되어 있고 중도는 반윤석열로 넘어갔고, 이 소위 진보는 반윤석열로 똘똘 뭉쳐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언론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한동훈 효과는 어디에 갔느냐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조사로는 한동훈 효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로서 찬반을 결정할 것이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현재까지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